혹시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하품을 하려는데 턱이 걸린 듯 멈추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딱 소리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깐 그러다 말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턱 통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와 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턱 관절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며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턱 관절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의학적으로 측도하악 관절이라고 불립니다. 귀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관절은 말을 하고 음식을 씹고 환하게 웃고 시원하게 하품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관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할까요? 시동을 걸고 달리는 내내 끊임없이 움직이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관절이 단순히 입을 여닫는 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턱 관절은 관자놀이, 귀, 목, 어깨 근육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연결성 때문에 턱에 생긴 작은 이상도 통증이 다른 부위로 쉽게 번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턱 관절 문제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만성적인 결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며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턱 관절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 관절 문제의 시작은 대개 소리입니다.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딱 하는 소리나 서걱거리는 듯한 마찰음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는 마치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나는 마찰음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반복된다면 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제 위치에서 살짝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턱 관절 내부에는 관절 원판이라는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디스크가 제자리를 이탈하면 턱을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발생하여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생기며 입이 시원하게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구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데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렵고 심지어 말을 하거나 하품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더 진행되면 이유 없이 관자놀이가 조여오듯 아프고 귀가 먹먹해지거나 심한 경우 이명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에게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과 어깨까지 뻣뻣해지는 연관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통증의 시작은 분명 턱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치 뿌리는 턱에 있는데 가지와 잎은 목과 어깨에서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연관통은 진단을 어렵게 만들고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턱관절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과도한 긴장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꽉 물거나 턱에 힘을 주게 됩니다. 마치 위협을 느끼는 동물이 몸을 잔뜩 웅크리듯 우리 몸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턱 근육을 긴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심지어는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근육 긴장은 턱관절 주변 근육의 피로를 축적시키고 이는 다시 턱관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갈이는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턱 근육 활동으로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턱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여 무리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예를 들어 오징어, 쥐포, 질긴 육포 등을 즐겨 먹는 경우 턱관절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씹는 편측 저작 습관이 더해지면 턱관절의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한쪽 턱관절만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양쪽 관절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죠. 관절 안에 있는 연골 디스크가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제자리에서 밀리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완전히 이탈하여 턱이 잠기거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손상은 턱관절 기능 저하의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의외로 술도 턱관절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레마리엠 수면을 방해하여 깊은 잠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근육 회복을 저해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근육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턱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중 턱 근육의 과활동을 유발하여 이갈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유독 턱이 뻐근하고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이는 알코올이 턱관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경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날 턱이 더 뻐근해지고 통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턱 통증이 있다면 음주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술이 턱관절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관절 장애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렵고 식사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식사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이 반복되며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턱관절염이 발생하거나 턱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는 입을 거의 벌릴 수 없게 되는 개구 제한이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턱관절 문제는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평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윗니와 아랫니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는 가볍게 떨어져 있고 혀는 가볍게 입천장에 두는 것이 턱 근육을 이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NN 발음 자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N하고 발음했을 때 혀끝이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닿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턱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질긴 음식은 줄이고 양쪽으로 고르게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턱 관절의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특정 관절에만 무리를 주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볼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는 것이 턱과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턱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뜻한 찜질로 턱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을 줄여줍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턱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근육 긴장인지 아니면 관절 내부 구조의 문제인지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기인지 폐렴인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듯이 턱관절 문제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은 큰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이며 이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턱관절 장애 치료에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보존적 치료로는 따뜻한 찜질, 초음파, 레이저 치료 등의 물리 치료가 있습니다. 물리 치료는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턱 주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관절 부위의 염증 감소와 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턱을 안정된 위치에 있도록 돕는 교합장치, 즉 스플린트를 구강 내에 착용하는 스플린트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스플린트는 턱관절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을 분산시키고 턱관절과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플린트 장치 사용 시에는 딱 소리가 나면서 턱이 풀린 것을 확인하고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 등을 처방하는 약물 치료도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약물은 통증과 염증을 즉각적으로 줄여주어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이와 함께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교정하고 턱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행동요법 및 운동 처방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턱관절 스트레칭, 턱관절 안정화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턱관절 강화 운동이나 턱에 힘을 빼는 자세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턱관절 주변 근육의 균형을 맞추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통증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방법입니다. 관절각 내 주사는 좁아진 관절을 넓히기 위해 관절각 내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이는 관절 내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턱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합니다. 때로는 10% 이상의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도록 리도카인과 포도당을 혼합하여 소량 주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삼투압 차이에 의해 가벼운 염증을 유발하여 주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입이 덜 벌어지게 고정하는 원리입니다. 이를 프롤로테라피라고도 하는데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 주위에 PDRN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과 같은 조직, 재생 약제를 주사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PDRN은 DNA 조각으로 구성된 물질로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턱관절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 치료는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고 턱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외과적 치료가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턱관절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고려됩니다. 턱관절 세정술은 관절 내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시술입니다. 관절각 내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턱관절 내부를 세척함으로써 염증 유발 물질을 씻어내고 관절 내 압력을 낮춰 턱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미세 직경 내시경술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 턱관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불필요하게 턱관절을 절개하는 대수술을 줄이고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관절 내 유착을 박리하거나 디스크의 위치를 교정하는 등의 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과잉 진료 없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수술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기대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턱관절 문제는 장기간 방치하면 턱관절염이 발생하거나 턱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을 거의 벌릴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턱관절에 불편함이 있다면 즐기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품을 하거나 크게 웃을 때도 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치아 사이가 떨어져 있도록 습관을 들이고 통증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은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턱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상호 보완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단일한 치료법보다는 여러 치료법을 병행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턱관절 장애 치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잠시 입을 천천히 벌려보십시오. 부드럽게 열리나요? 아니면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 있나요? 턱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증은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턱은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며 우리의 말을, 식사를, 표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중요한 관절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평범한 일상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더 나아가 턱관절 건강은 전신 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의 턱관절 건강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